뭐 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왜 없애? 돈바닥만큼도 언론 자유 없으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넘쳐나는 뉴스 버려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도려냅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 나, 발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남자 DJ 이상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여자 DJ 윤설아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부터는 근사할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그렇죠. 자, 커피. 다빈이는 뭐 마시니? 저 이제 수염차를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 안 하던 짓을 하는구나. 건강을 위해서. 하여튼 봐. 거리에서 캐롤 소리를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들었어요. 맞네요. 네. 왜 이렇게 올해 크리스마스는 블루 크리스마스지? 더 중요한 일도 있었고.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선거송을 더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선거라니? 뭐 있었대요. 반장 선거했나? 안 그래도 답이나 뭐라고 말을 해봐.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대통령 선거 있었구나. 그렇죠. 네. 우리 조현철 예섭이가 대통령 선거 있었다고. 야, 임마, 내가 모르고 하는 얘기네. 자, 다들 멘붕이었어요. 네네. 다빈이는 어땠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며칠 정도는 멘붕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 소라 누나는 아직도 멘붕 중인 것 같아. 눈이 퉁퉁 부었어. 왜 그래? 어제 마신 술이 아직 안 깼습니다. 자. 그리고 네. 좀 우울한 소식이 계속 들려서요. 그 때문에 네. 좀 울컥해서 울기도 했는데 대선 후에 그 해고 노동자들 자살 소식이 계속 이어지는데 뭐 언론엔 잘 안 나왔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거의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죠. 노동자들 잇따른 자살 소식. 맞습니다. 네네. 이분들 멘붕이 더 상대적으로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면면이 보면 노동 탄압 과정에서 뭐 정리해고 됐다든가 여하튼 아픔이 있었던 분들인데 예. 더 이상 희망을 그렇죠. 가질 수 없고 그냥 끈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정말 이 사회가 보듬어야 되고 박근혜 당선자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텐데 오늘 우리 고발뉴스.com 기사 올라온 거 보니까 새누리당 당직자는 그게 박근혜 당선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직접 관련이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정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머니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좀 보듬어서 저희들 어찌됐던 새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저희가 바라는 게 많습니다. 예. 자, 다빈이는 뭘 느꼈어? 대선 보면서. 일단 울지 말고 왜 그래? 시작도 안 했는데. 제일 안타까운 건 사실 언론 환경이 좀 더 공정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렀더라면 어땠을까? 꼭 결과를 떠나서라도 국민들이 조금 더 공정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알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결국 있습니다. 그 소위 우리가 그 뭐 낙곰수라든가 이런 대한 방송들 그런 것들하고 트위터라는 어떤 그 소통 수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한정적이었다는 거를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제한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사실 저도 기자질을 해먹으면서 여러 차례 대선을 겪었는데 이번처럼 우야무야, 스슬쩍 검증 없이 지나간 적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트위터리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 방송국을 만들어보자 뭐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죠? 네. 국민방송국이라는 게 뭔지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네. 처음 그렇죠. 듣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도 지금 과연 이 국민방송국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일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저도 좀 여기저기서 자문을 의뢰해서 네네. 자문에 응해주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이왕이면은 그 전체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분을 네. 전화 연결을 해서 아, 예,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지 예, 좀 속 한번 시원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입니다. 우석훈 박사님이시죠? 나야, 나. 좀 방송 중이시니까. 예. 예, 울kun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석훈 박사께서 이제 대선 이후에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어떤 정치적 구심도 상실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 대선 네, 전체를 예. 바라보면서 언론 때문에 제대로 된 투표 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반성하는 분들이 진정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국민 방송국을 만들자, 이런 주장들이 거세게 제기가 되고 있던데요. 예, 아주 강력하죠. 네, 그 어떻게 왜 그런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언론 장악이 제일 클 것 같아요. 뭘 해도 사실 공중파가 제일 큰 스피커인데 얘기를 하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은 야당이 원래 저항력자,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드러난 거는 박근혜 쪽이 오히려 저소득층과 그다음에 경제 취약층들의 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결국 거기는 이제 똑같이 정보 격차라는 게 있을 거예요. 뭐 SNS라든가 혹은 인터넷과는 조금 먼 데 사는 그런 격차가 생긴 건데, 그걸 이제 어떻게 돌파해서 얘기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아마 국민의 방송이든 시민의 방송이든 뭔가 만들어보자는 열기로 나왔겠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단 공중파에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케이블 TV 인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모색 중인데, 네. 돈을 모으면 인수는 할 수 있는데 지방으로 재송출하는 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게 지방으로 가려면 지방 사업자가 다시 재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을 막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제약이고, 두 번째 제약은 지금 방송법이 있잖아요. 네.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데, 지금 팟캐스트나 이런 매체에서는 사실은 법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 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생기는 좀 어려움, 그 두 가지가 지금 제약 조건이라서 셋톱박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힘들어도 케이블에도 인수를 해보자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해봤을 때는 우리 네, 시민들 주류는 어떻게든 공중파 또는 케이블 이상으로 누구나 쉽게 오가면서 노출되고 네,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원하시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우석훈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상의 문제라든가 재존성의 문제라든가 또 정부 당국에서 통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네, 고려했을 때는 이제 셋톱박스 형식으로 이걸 설치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용민 교수를 포함한 일군의 네티즌들, 그다음에 또 뉴스타파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취재해 보니까 공히 셋톱박스 쪽으로 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셋톱박스는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그런 정치적 교섭력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박근혜 쪽이 이겼으니까 네. 승자의 아량으로 우리 남는 공중파 하나만 줘라.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뭐 140명이 되는데 그 정도는 좀 어떤 정치적 교섭력을 보여줘가지고서 해결을 하고 돈은 시민들이 만들겠다. 그러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은 여력이 안 되는. 저 역시 이제 방송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뉴스타파나 저희 고발뉴스 그리고 김용민 교수가 추진하는 그런 새로운 방송 매체 등이 하나의 프로덕션 개념으로 해서 컨텐츠를 좀 질 좋은 것들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이 방송을 세울 수 있도록 모금도 하고
지금은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 등이 그런 법제적인 공간을 좀 확보를 해내고 하는 것들이 좀 바람직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 예. 국민들 여망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 국민방송국의 설립을 추진 주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네. 지금까지 이제 관여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네네. 처음으로 이제 다 얼굴을 보고 모으기로 했거든요. 아, 그러면 거명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모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네. 정현주 KBS 전 사장님을 포함해서? 뭐 얼마나 모일지 모르는데 네. 일단 뭐 20-30명 정도는 모여보기로 했어요. 네. 그다음에 국민연대라고 하는 조직이 지금 선거 과정에 생겼거든요. 국민연대 전체 민주당과는- 플레임이 어떻게 돼요? 뭐 새정치와 정권개혁을 위한 국민연대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민주당만의 선거 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조직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해소될지 아니면 계속 갈지 아직 결정 안 됐거든요. 네. 그건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좀 크게 해서 예를 들면 뭐 MBC 인수를 한번 해보자 그런 정도로 하려면은 국민연대 차원에서 좀 시도해볼 수도 있겠죠. 정수정학회도 지금 지분을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근혜 당선자가요. 안 그래도 그럼 그 해소하는- 하려고 했었으니까. 예, 해소하는 과정에서 일단 국민과의 대타협이라고 할 때 그 정도는 해주면 대타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48% 국민은 버리고 할 거냐라고 할 때 뭔가 과실은 조치라고 하면은 그러면 MBC 운영권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라. 네. 그럼 말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얼마나 정치적으로 또 시민사회가 떠받쳐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그림들, 가능성들, 희망의 단초들을 읽어주시는 우리 우석훈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88만 원 세대라고 해서 어떤 이 세대의 고충을 가장 먼저 네네. 주목하고 또 그 사회 문제로 제기했던 우리 사회 참여형 지식인으로서 우리 우석훈 교수님 잘 아실 텐데 대부분 지식인들이 발언을 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대선 이후에 해외로 나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우리 우석훈 교수께서는 해외도 안 나가시고 바로 당일날부터 가장 먼저 이게 트위터를 통해서 힐링과 여론 수렴 뭐 이런 것들을 팔걷고 나서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외국에 갈 생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기든 지든 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그때 쭉 전화를 해봤는데 네. 대부분의 그 지도층 인사들이 당분간 이제 입을 닫겠다 혹은 외국 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뭐 더 가고 나면 아무도 안 나왔겠더라고요. 이거 내가 좀 해야겠다. 예. 그래서 이번 정권 내요. 그 트레이닝 하려고요. 추리닝이요? 생활비도 아마 없고 저도 빈축제동 해야 되거든요. 트레이닝 입고 버티면은 5년도 간데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주 꼬질꼬질한 5년이 될 건데 네. 저도 그 꼬질꼬질한 삶을 꼬질꼬질하게 지내려고요. 야, 정말 이 황량한 겨울 들판처럼 믿고 의지할 곳 없는 우리 대다수 국민들, 우리 우석훈 교수 같은 분이 함께 해주셔서 참 든든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니 저는 요번에 48% 찍어준 사람들이 더 고맙죠. 역대 최고로 우리가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뭉쳐서 서로 잘 위로하면서 진짜로 시민 사회를 만들어야죠. 네. 여튼 앞으로도 저희 고발 뉴스도 계속 자리를 지킬 텐데요. 항상 함께하면서 좋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석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석훈 교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방송국이라는 게 가능성이 있으려면 네. 박근혜 당선자가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민주당 그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다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그 전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팟캐스트 방송들 몇 개 있잖아요. 뉴스타파도 있고 네. 그쪽에 일단은 시민들이 더 힘을 실어주셔서 우리가 거기부터 다져가는 게 더 순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소라누님 말씀 네네. 맞다나 방송은 국민 통합을 예. 주창합니다. 예. 뭐 사회 분열을 획책하는 방송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위해서 당선자의 통큰 네네. 어떤 그 상생의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뉴스타파
3일 만에 13,000명, 15,000명의 네, 15,000명. 예, 후원자들이 새로 결합을 했대요. 그래서 2만 명을 넘겼다고 하고 예, 네. 다른 저희 언론에 발뉴스 대한 뭐 사실 목마름이죠. 조그만 예. 팟캐스트 매체, 인터넷 매체인데 저희도 한 덕분에 1,000명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이 네. 새롭게 예. 정기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멘붕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까. 사실 광고를 저희가 하나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네.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건 그냥 저희가 그 도움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광고를 올려놓은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수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대선 이후에 이 고발뉴스 어떻게 해야 할까, 접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래도 한 1,000분 정도 되는 분들이 새롭게 정기 구독 신청해 주셔서 네.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네. 네. 뭐 여기서 한번 폼 잡고 얘기를 하자면 네. 뭐 꽃은 다 흔들리면서 핀다고 어느 시인이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네. 바람과 비에 꽃이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답니다. 사는 게 팍팍하더라도 조금만 참으면은 뭐 꽃처럼 아름다운 날들이 오겠죠. 예. 힘들어도 다시 우리 힘을 내자고요. 그리고 네. 뭐 우리 박공준님께서 우리 기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국민들의 어떤 그 염원이 바로 이렇게 그분한테 바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네. 예, 저희가 다들 힘들을 내시자고요. 예, 자,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네, 예. 우리 멋진 시 감사드리고요. 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한번 힘을 또 다시 한번 내보죠. 2012년 교수신문이 뽑은 사자성어 발표되는 시점인데 약간 욕 비슷해요, 발음이. 거세개탁. 거세개탁. 들으면. 온 세상이 모두 탁해서 지위가 높건 낮건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바르지 않다. 그래서 홀로 깨어있기가 참 힘들다. 독야청청하기 참 힘들다. 네. 는 뜻이라는데 지금 뭐 그런 심정이신 분 많겠지만, 네. 예. 여하튼 올 한 해와 딱 맞는 이야기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희망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세상이 탁해도 네. 깨어있는, 함께 깨어있도록 하는 바른 언론이 되겠습니다. 네네. 12월 24일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개념 라디오 폴뉴스 개나발.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고 있는지요? 네네. 먼저 1부 뉴스 타임입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리는 뉴스 버리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넘치는 뉴스 중 이상호 기자가 모두 버리고 남긴 개나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노동자의 끊이지 않는 죽음. 잠시 후 민주노총의 김진숙 지도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프리허그 현장 뒷얘기 전화 연결도 준비되어 있고요. 2부는 미디어 비평 타임입니다. 미디어 비평 발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썩은 뉴스는 꼭 찍어서 드러내고요. 광고와 엿바꿔 먹은 뉴스는 그만큼의 엿을 되돌려 드립니다. 네. 박근혜 당선인을 바라보는 외신. 네. 우리 언론의 시각 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꺼진 불이라고요? 아닙니다. 냉전 수구 세력들의 종잣불입니다. 독재자 전두환의 공식 추적자를 자임하는 저의 10년 탐사 기록 신간 이상호 고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영화 26년의 배경 이야기라면서? 읽다 보니 이 기자가 소송 58번 당한 뒷얘기들이 총 망라되어 있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X파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뉴스들입니다. 이항구 원내대표와 김정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 또다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당선인의 공약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존 순환출자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자연적으로 거론할 것이라며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해 향후 힘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선거 기간 중 있었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취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오늘 이번에는 흑색 선전이 재발되지 않도록 고소고발 취하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우택 최고위원 역시 낙검수까지 등장해서 마타도어를 퍼뜨리는 행태에 대해서 당 차원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국정원이 낙검수 진행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가 패널 1,355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잘할 것으로 보느냐고 물은 결과 72.5%가 잘할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5.5%로 조사됐습니다. 박 당선인에게 투표한 응답자 중 97.4%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문재인 전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들은 47.2%만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개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 민주통합당의 정식 수개표 청원 요구에는 2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16만 5천 명의 인원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앞서 대선 직전에는 전 대법관, 원로 변호사, 예비역 대장 등 각계 원로들이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 부당성이 제기되는 만큼 수개표를 실시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진중공업의 노동자 최강서 씨의 자살에 이어 22일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해직 노동자인 이운남 씨도 투신 자살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민권연대 최경남 청년활동가 역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긴급 성명을 통해 이 세 분의 죽음은 5년을 더 버틸 자신이 없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합을 말하려면 노동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소득이 남성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 개인 소득은 1,669만 원으로 남성의 46%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성 취업자의 70%는 한 해 동안 버는 소득이 2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의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4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빚 갚는 데만 소득 100만 원 중 23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재무 구조가 폭발 직전의 위기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출연 섭외를 갑작스럽게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윗선의 지시로 저는 출연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효 MBC 라디오 제작국장은 떠나는 사람보다 새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더 방송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5일 0시 1년의 복역기간을 마치고 만기 출소합니다.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 전 의원은 향후 전국을 돌면서 정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 전 의원의 팬클럽 미건스는 24일 밤 11시 30분부터 출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매달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무료 강연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주 충정로 프리허그 행사에 이어 계속되는 힐링 행보입니다. 한편 지난주 토요일에 열린 광주 프리허그 행사에는 3천여 명의 광주 시민들이 모여서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님, 전 경찰대 교수님. 전이 됐어요. 네네. 이분은 정말 그 보수, 참 보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예. 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야 될 텐데 네. 우리나라는 그 보수와 진보, 소위 어떤 좌빨, 뭐 이런 어떤 그 구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렇죠. 사실 이번 선거에 좀 기대하는 점들이 수구와 보수의 분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표창원 교수님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보수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정론을 추구하는 게 보수잖아. 그런 원칙과 같이. 그렇지. 네. 자, 반가운 분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를 해볼게요. 네네. 우리 어느 표창원 분이죠? 여보세요. 네. 예, 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표창원 교수님이시죠? 네. 예. 요즘 아니죠. 피로 인기남. 백수입니다. 교수가 아니고요. 예. 현 백수 전 교수. 예. 아니 지금 뭐 시간이 바쁘신 와중에 저희가 잠깐 시간을 얻어서 전화를 드리는데 광주, 예. 뭐 서울 행사도 저희가 봤습니다. 광주 보니까 한 3천여 명, 엄청난 분들이 모였더라고요. 아, 예. 어떠셨어요? 너무나 감동이었고요. 예. 네네. 너무나 뜨거운 현장이었는데 서로가 치유가 많이 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도 오신 분들도.
어떻게 네, 느끼셨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 전까지 저 나름대로는 다 이제 치유가 됐다. 상처, 슬픔, 뭐 갈등, 번민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극복됐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사실상 광주를 내려가면서까지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광주에 가서 그냥 그 시민분들 보는 순간 그냥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감사하고 그분들이 저를 이제 안아주시면서 이제 눈물을 흘려주신 분들 계셨고 격려해주시고 피켓 들어주시고 선물 주시고 그 하나하나가 너무 그냥 막 세계 최고의 그 약을 맞은 것처럼 싹 제 마음과 몸에 남아있던 모든 어떤 아픔, 슬픔, 뭐 번민 이런 것들이 싹 그냥 다 날아가는 치료 효과를 느꼈습니다. 네. 사실 우리 표창원 백수님께서는 방송 대선 직전에 사실 아무도 보수 쪽이라든가 또는 공직에 있는 분들이 용기 내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발언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때도 네. 감동이었는데 사실 대선 끝나자마자 사실 아무도 차마 입을 열기가 곤궁한 그런 그야말로 진공의 상황, 멘붕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가슴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감동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 힐링 이 행진을 계속 하시겠다는 보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전국 강연 계획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전국 강연 내년에 약속드렸고요. 네. 전국 주요 도시를 다 가서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정의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개념과 그동안 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제대로 정독하신 분이 얼마나 많으신가는 조금 의심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책 속에 들어가 있는 철학적인 접근들을 좀 쉽게 우리 실정에 맞게 좀 녹여내면서 이번 대선의 의미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정의를 둘러싼 논란되는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바라보고 헤쳐나가야 될까 모든 정의와 관련된 주제들이 안보나 뭐 이념 논쟁이 시작되면 이제 희석화되어버리고 묻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노력을 해서 좀 5년 동안 내내 많은 국민들을 최대한 만나서 그런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공포심, 그런 빨갱이라든지 북한, 뭐 북괴 이런 것을 좀 씻어내고 뭐 연세가 많으시던 정권 간에 자기의 또 영남이든 호남이든 간에 부자이시든지 가난하시든지 노동자이든 경영자이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인생을 살면서 올바르게 살자라는 그런 한 가지 주제로 네. 우리가 모두 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읽고 그러면 5년 후에는 지금 같은 멘붕, 뭐 패자는 막 힐링이 필요할 정도로 상처받고 승자들은 또 탐탁지 않고 절반의 승리고 이것은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세간에 쏟아지는 관심과 어떤 지지, 그런 것들이 좀 갑작스럽고 당황스럽진 않으세요? 일단 제가 그 피부로 잘 못 느끼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대선 이후에 최고의 스타신데 네, 지금. 정말 최고의 스타세요. 제가 느끼는 변화 중에 가장 큰 거는 그 광주 프리허브 장소에서 와주신 수없는 시민 여러분들. 네네. 그리고 제 그 트위터 팔로워 수가 8,000명에서 8만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거. 그런 거 이외에 제 일상생활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 변화는 아직 없거든요. 네. 뭐 제 책이 많이 팔려서 수입이 늘어나면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책이 어떤 책이 있어요? 간접 광고를 저희가 좀 해드릴게요. 어떤 책이 있죠? 아직도 모르시나요? 몰라요. 불후의 명조 한국의 연쇄살인이 있고요. 한국의 다시 한번요. 한국의 연쇄살인. 연쇄살인. 예. 그다음에 한국의 CSI. 한국의 CSI. 그리고 숨겨진 심리학. 무지한 책들을 주로 쓰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또 거의 뭐 탈고 가까이 와 있는 책도 하나 있습니다. 제 자서전 같은 책인데요. 예, 그건 아직 제목이 안 정해졌나요?
예, 그건 아직 안 정해졌고요. 뭐 예. 저 가제로는 뭐 셜록 홈즈를 꿈꾸던 소년 이렇게 제가 썼는데 재밌겠다. 그게 좀 볼만할 것 같네요. 그 다른 거는 관심 없으시죠? 아니요,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범죄 현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예. 최근에 트위터에 보면은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낙검수라든가 뉴스타파를 좀 지켜달라, 언론 자유를 우리 예, 박근혜 예. 당선자가 좀 지켜달라, 그런 멘션이 눈길을 많이 끌었는데 예. 오늘 보면은 이제 낙검수에 대해서 이제 서울지검 공안 일부 이상호 부장검사, 저랑 동명이에요. 근데 아, 예. 예,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 같고 새누리당은 통상적으로 대선 이후에 고소고발 취소하지 않습니까? 취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예. 거 없이 선거철 유언비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런 입장들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으로 계속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제가 직접 뭐 보도나 말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처음 듣거든요. 네, 고발 뉴스에서 보도를 했어요. 아, 예. 제가 뭐 정신없이 지금 다니고 있다 보니까 예, 예. 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지금 잘 모릅니다. 정신 없으시면 고발 뉴스만 딱 보고 들으시면 돼요. 볼 틈도 시간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자,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그 새누리당 쪽에서 상당히 완강한 그런 입장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제 블로그에 오늘 아침에 올린 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자칭 보수에게 고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예, 어떤 내용인가, 핵심적인 부분이요? 그런 겁니다. 좀 왜 우리 자칭 보수들은 당당하지 못한가? 승리했지 않느냐? 승리했으면 승리를 즐기고 앞으로 5년간을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승자로서의 아량을 베풀 때가 아닌가. 예, 예. 네. 그런데 그런 자칭 보수 진영에서 어느 누구도 패자에 대한 위로나 잘했지만 우리가 이겼다라는, 당신들 잘했다라는 칭찬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못 본 것 같네요. 이거 트위터에서 예, 봤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패자들이 서로 상처를 치유하는 힐링 과정에 악플, 또 악다구니, 비난, 비아냥 와서 괜히 들어와서 자기들 관련도 없는 것인데 분탕질을 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 중단해라. 승자의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죠, 그런 거는. 네. 승자의 모습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게 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건 제가 볼 때 정말 스스로가 진정한 정정당당한 자랑할 만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이며 보수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던져드리고 싶네요. 그 예, 얘기를- 간단하게, 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 표 교수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예, 예. 자, 지금 우리 갈 곳 잃은, 방황하는 희망과 대한 부재의 시민사회가 당장 이 방송국을 좀 설립해보자. 국민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표 백수님도 참여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될까요? 제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야죠, 당연히.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박 당선인, 어찌됐든 간에 우리 헌법상 대통령 이제 당선인이시고 앞으로 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렇죠.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라시는지 끝으로 간단하게 덧붙여 주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 대통령, 통합의 대통령, 반대까지도 포용하는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몸으로 실천하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시는, 그래서 해직 언론인들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밑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어머니 같은 모습이 되어주시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기를 정말 기원하고 기대하고 바랍니다. 네, 우리 표창, 요새 표창이라는 닉네임으로 많은 분들의 대안적 사랑, 지지를 받고 계신 우리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님, 현 백수,
바쁘신데 전화 통화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네네. 어디 좀 가시는 길이라고 하니까 곳곳에서 힐링과 희망 나눠주실 수 있도록 격려 저희도 대신해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만간 또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저희가 원래 허락받은 시간보다 좀 넘었어요. 여하튼 말씀도 예. 너무 잘하셔요. 달변이셔요. 정말 우리- 근데 광주 생각하니까 진짜 울컥하네 또. 방금 또 해직 노동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내친 김에 해직 노동자의 어머니 예. 또 김진수. 불리는 우리 예. 김진숙 지도 한번 통화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노동자들의 자살. 여보세요? 예, 네, 우리 김진숙 지도위원이시죠? 저 네. 이상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여쭤보는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네. 지금 현대중공업 해고 노동자 빈소 또 찾아가시는 중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오늘 여기 좀 일이 있어서 못 갔어야지. 그러세요? 네. 예, 먼저 큰 질문부터 드릴게요. 일단 노동자들의 자살 소식 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진중공업만 하더라도 뭐 그동안 그 노사 합의를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뭐 희망도시가 5차까지 오고 청문회까지 열리고 이러면서 노사 합의를 하고 조남호 회장 같은 경우도 경영 정상화에 대한 약속들을 분명히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국민들한테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럼 그 합의 내용에 맞게 지켜졌어야 되는데 네, 그 이후에 1년 동안의 과정들이 그걸 약속을 지킨 게 아니라 계속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복귀하기로 11월 10일 날 복귀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복귀해놓고 뭐 4시간 만에 강제 휴업 때려버리고 이거 뭐 무기한으로 이렇게 갚버리는 데다가 지난주에는 급기야 이제 노조에서 운영하던 소비조합이든지 뭐 매점이든지 그 신협이든지 다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26일 날 그 노조 사무실까지 이제 뭐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노동조합에 대한 158억 3천만 원의 손배가 압류가 지금 계속 또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사람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현대 중공업 그분 같은 경우도 하여튼 그 현대 중공업 그 비정규직 투쟁을 하면서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때 공권력한테 경비들한테 진압당하고 이 과정에서 대단히 하여튼 상처를 크게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치유의 과정들 전혀 없이 사회적 약자들이 이렇게 자꾸 내몰리는 상황들이 되니까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절망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손배 가압류 특히 당장 오늘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 현실에서는 158억이라고 하는 손배 가압류는 그야말로 절망이라고 하는 큰 돌덩이인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배달업 열사 돌아가실 때도 현장 취재를 갔었는데 네. 사실 그때도 손배 가압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손배 가압류에 대해서 그야말로 맨주먹 비저항의 노동자들한테 그야말로 핵폭탄을 쏘는 셈인데 자, 이 박근혜 당선자 정부 하에서 손배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 지난 토론 과정에 보면은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는 걸로 보였단 말이죠. 예. 우리 그래서 네, 어떻게 예. 보세요? 향후 전망을. 이 문제가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벌써 이 문제 때문에 뭐 희생자가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데 네. 안진중공업만 국한시켜놓고 보면은 2003년도에도 이미 이 손배가 압류를 청구를 하고 그게 개인들한테까지도 이제 뭐 확대가 되면서 임주익지회장 같은 경우도 뭐 한 달 임금이 10만 원, 그러니까 임금 주택까지 다 가압류됐던 상태였거든요. 네. 그때 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 크레인에서 보이는 위치에다가 프랭카드를 사측에서 걸어놓고 네. 손배가 압류 액수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카운터를 한 거예요. 정말 잔인하네요. 네, 그러니까 잔인합니다. 사람이 그걸 네.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수 있는 위치에다가 아주 크게 이제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잔인하게 압박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노동자들 우리 한진중공업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임금 못 받고 하면서 빚이 많은 상태거든요 지금.
그럼요. 사는 자체가 하루하루 이제 네. 빚덩이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근데 거기다가 거기다 또, 대고 국가를 청구를 한다는 건 이건 누구란 소리죠. 더군다나 우린 2003년도에 아픔들을 다들 겪어본 사람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사측이 처음에는 51억을 제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158억을 제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158억 3천만 원을 제기를 하고 액수를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을 피를 말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정규전에서 사실 비무장 민간인을 무장한 군인이 살해하는 것은 이제 법 위반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실 노동자라고 하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자본가에 비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동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자본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반인권적인 전쟁 범죄에 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건 뭐 저희가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파업권에 대해서 그 민사적으로 손배가 압류를 거는 이 부분을 고쳐야 되고요, 법적으로. 네. 그게 노동자들의 파업을 결정적으로 제한할 뿐더러 이후에도 쌍용차 같은 경우도 보듯이 대단히 이제 뭐 하여튼 삶을 파괴하는 걸로 작용을 하는 거고, 저는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그 손배가 압류 부분에 대한 법적 폐지 요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노사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노동자들이 그렇게 한진 같은 경우도 2년을 투쟁을 하고 희망포스가 5차까지 오고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다 대국민 알려진 상태에서 노사 합의한 것조차도 안 지키면 네. 노동자들이 뭐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거를. 그나마, 현대자동차 예. 같은 경우는 뭐 대법 판결까지 안 지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본가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그 약자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아무 지탱할 수 있는 버팀목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박근혜 당선자가 정말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면 네.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기강들 이것부터 세워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게 사회 정의죠. 네. 우리 김진숙 지도위원께서 방금 말씀 중에 이제 손배 가압류 이렇게 일방적으로 못하도록 해야 되고 약속은 지키게 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 사실 참여정부 하에서 물론 이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참여정부 하에서 손배 가압류가 시작이 됐어요. 그죠? 예. 그렇다면은 현재 민주당 의원들도 그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적어도 예. 민주당이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손배 가압류에 대한 사측의 아주 강압적 그 행태에 대해서 예. 비판하고 막을 수 있도록 법제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될 텐데 그렇죠. 민주당조차 나서지 않는데 이건 뭐 새누리당에서 강 건너 불을 구경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민주당을 압박을 해야 될까요? 그 민주당이 뭐 지금 대선 패배 충격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이후에 국민들에게 희망이 들려면 국민들이 뭘 아파하고 뭘 힘들어하는지를 정말 현장에서부터 이렇게 뼈저리게 저는 느끼고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뭐 정권을 교체하자 이게 아니라 네. 왜 정권 교체가 필요하고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특히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노동자들의 이명박 정권에서 얼마나 고충을 겪었어요. 비정규직들도 훨씬 많이 늘어나고 네. 뭐 최저임금도 보장 안 되는 노동자 비정규직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과 정말 함께하고 이걸 앞장서 싸우지 않으면 누가 더 이상 야당을 야당이라고 믿고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민주당이 정말 다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앞장서 싸워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지금이야말로 반성의 적기다. 누가 그런 말씀을 예. 하시면서 민주당 의원들 광화문에 나와서 머리 풀고 정말 자기 반성하는 정말 이 1000배 뭐 10,000배라도 누가 반성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광화문에서 뭐 민주당 의원 중에 누가 뭐 반성하는 일테면 단식을 참여를 한다든가 그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서로 뭐 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이
네.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더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등 돌린 거 아니냐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민주당이 지금 필요할 때 국민들도 사실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들이나 인사들보다 훨씬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죽음으로 이렇게 그 의사 표시를 하고 절망감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저희 사실 공중파가 제 역할을 여전히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기대하기가 난망한 상황인데요. 저희 고발뉴스 뭐 얼마 안 되는 인원이긴 하지만 열심히 제자리 지키면서 앞으로 노동 현실에 대해서 계속 우리 김진숙 지도위원님 그리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지도위원님.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김진숙 지도위원이셨는데요. 소라 누나는 계속 그냥 눈이 빨개져 있는데. 아, 글쎄요, 우리 언론들의 책임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어서 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사실은 이 5년간의 어떤 고통이 이번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 희망이 또 그냥 일순간에 무너지니까 더 많이 지금 아프신 거잖아요. 근데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위로를 해드리고 도와드려야 할지 참. 정봉주 깝깝하네요. 전 민주당 의원이 예. 지금부터 이제 한 10시간 뒤 네네. 몇 시죠 지금이? 지금이 4시 15분이네요. 그러면 한 8시간 남았나? 그러네요. 네. 8시간 뒤면 1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이제 만기 출소죠. 만기 출소합니다. 예. 그래서 당초 저희가 이제 고발뉴스 차원에서 부족하지만 장비를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해서 생중계를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네. 현장에서 진행되는 상황도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의 오늘 변한 모습, 그다음에 현 시국에 대한 입장 뭐 이런 것도 듣고 행사를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정봉주 전 의원과 의원 측에서 여러 가지 사회상을 고려해서 조용히 나오고 싶다 이런 말씀을 워낙 극구 피력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취재원이 원치 않았는데 생방송을 강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접기로 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네. 저희 우리 윤다민 기자 오늘 현장 취재 나가죠? 아, 그럼요. 가야죠. 그리고 네. 우리 고발뉴스 카메라가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곧 저희가 발뉴스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1부 네. 12월 24일 월요일 개나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꺼진 불이라고요? 아닙니다. 냉전 수구 세력들의 종잣불입니다. 독재자 전두환의 공식 추적자를 자임하는 저의 10년 탐사 기록 신간 이상호 고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영화 26년의 배경 이야기라면서? 읽다 보니 이 기자가 소송 58번 당한 뒷얘기들이 총 망라되어 있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X파일도 있습니다. 자, 2부는 미디어 비평 발로 시작합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도 많습니다요. 네. 좀 스피디하게 여러분들 이 미디어 비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언론의 잘못된 행태를 꼬집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그동안 이 피로감이 여러분들 많이 누적됐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가 사상 처음으로 정치부장을 불신임하는 표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유명한 표현이죠. The strong man's daughter. 독재자의 딸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실력자의 딸로 번역을 해서 무리를 끼쳤는데요. 압도적인 찬성이에요. 연합뉴스 노조가 17, 18일 대통령 선거 바로 직전까지 걸쳐 이뤄진 이명조 정치부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서 총
편집국 조합원 172명 중 136명이 참여했는데요. 높네요. 찬성 128표. 거의 뭐 몰표입니다. 불신임 건의안이 가결이 됐네요. 자, 뭐 박비어 찬가를 부른다는 비판을 넘었는데요. 뭐 스트롱맨스 도터라고 표현한 부분을 실력자의 딸로 번역한 것은 물론이고 이명조 부장은 이외에도 두 후보의 출마 선언 당시에 박근혜 후보의 기사를 문재인 후보보다 2배 넘는 분량으로 작성했대요. 편파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노조로부터 박비어 찬가를 부르다는 비판을 일관되게 받아왔다는데 네네. 우리 이명조 정치부장 앞으로 잘 나가실 것 같네요. 자, 우리 연합노조 강훈창 사무국장이 고발뉴스와 전화통화를 했네요. 단협이 생긴 이래 이 조항을 활용한 건 처음인데 회사 회의를 통해서 인사 조치의 수위라든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네. 자, 반론권 전해드릴게요. 이명조 정치부장 가로사대 노조의 문제제기는 박 후보에게 무리하게 초점을 맞춰서 기사의 논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답변할 가치가 없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들 어떻게 이후에 보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봤더니 지금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 측에서 외신에다가 독재자라는 말을 좀 삼가해달라라고 공식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뉴욕타임스 굴하지 않고 아예 그냥 스트롱맨이 아니라 a former dictator's daughter 전 확실하게 독재자의 딸 얘기죠. 예. 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그냥 했대요. 자, 근데 이 신문이 재밌는 건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박해하고 또 국가 전복에 누명을 씌워서 고문하기도 했다. 많은 희생자들이 반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이 신문은 뉴욕타임스예요. 네. 김어준이 하는 뉴욕타임스랑 다른 겁니다. 미국에 있는 뉴욕타임스입니다. 네. 삼성과 현대 같은 정경유착의 재벌 대기업을 지원하는 박정희의 경제 정책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내쫓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정희는 심지어 로그막과 장발, 미니스커트 등을 단속하기도 했었다라고 역시 위트 있게 한 줄 붙였네요. 이 밖에도 AP통신이 한마디 했어요. Dictator's daughter. 네. 가 한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라면서 한국인들은 여전히 박근혜를 지난 18년간 집권했던 아버지의 분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전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됐을까에 대한 그런 건 없나요? 로이터 통신이 그걸 분석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로이터 통신은 군부 통치자, 밀리터리 룰러. 이 룰러가 잘하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네. 군부 통치자의 딸이 아버지의 새마을운동 구호를 경제발전 신화를 재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당선됐다. 결국은 경제발전 신화에 대한 어떤 목마름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역시 논란이 됐던 스트롱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독재자의 딸이 스트롱맨스 도터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다. 한국인은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이 박정희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장기간 억압한 데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이런 논평도 같이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우리 김진숙 지도위원 전화 연결했는데 네. 이 노동자들의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 신문들, 보수 기득권 수구 족벌 신문들은 어떻게 한 줄도 안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방송 3사도 전혀 보도 안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정말 앞서도 그 표창원 교수님 모습을 봤지만 진정한 보수의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요즘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여하튼 뭐 신문 어디에도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이 일면에 관련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요. 네. 특히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크리스마스 이벤트 이제 잠시 뒤에 펼쳐질 솔로 대첩을 이제 크게 처리하면서 노동 현안에 대해서 일체 남자 70명밖에 안 나왔대. 여자 없대. 자, 그런가 하면 MBC 보도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네. 5.16 군사 구테타를 그냥 5.16 이렇게 처리했대요. 뭐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뭐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표현이?
심지어 네. 물론 관련 당시 자막이긴 합니다만 서울 시내 탱크가 돌아다니는 그림에서 5.16 군사혁명이라는 자막을 그대로 방치했다. 그거 우리 어릴 때 듣던 말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5.16 쿠데타를 5.16이라고 타임머신 타고 지금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하나 더 전해드리면 MBC에서 여러분들 경력직을 추가로 채용한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분들을 다 자르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권고사직이죠. 다음 오신 분들. 기자, 편성, PD 등 8개 직종에 대해서 네. 지난 14일에 경력 사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 예, 예. 전체 규모는 30-40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하네요. 또 이런데 또 가시는 분들도 또 참 뭐 먹고 사는 게 걸렸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다음에 고발뉴스의 보도입니다. 네. MBC가 김정남 인터뷰 설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인터뷰를 또 사실상 했다는 보도가 고발뉴스에 나왔어요. 허모 특파원, 방콕 특파원이 김정남을 인터뷰했고 김정남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석상에서의 북방 한계선 NLL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 예. 그래서 이제 저와 관련된 뉴스네요 이게 보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 전해 드려야 돼요. 네. 김정남 인터뷰 의혹을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제기했는데 예. 저를 MBC가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는 금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징계를 할 계획인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해고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 좀 오바가 아니냐, 성급한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실제 인터뷰가 성사됐었답니다. 자, 오늘 네. 미디어평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럴까요? 오늘 다빈이 깜짝 미디어평 없어? 있겠지 뭐. 사실 지금 방송이나 신문에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할까라고 했는데 일단 당선된 지 얼마 안 됐고 네, 당분간 그럼 우리가 좀 그런 지켜봐야지. 보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네, 이번 주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원칙주의자 윤다민 기자가 한의문을 인정을 했어요. 자, 정말 계속 지켜보기 바라고요. 인정합시다. 자, 우리 뭐 오랜만에 입을 여니까 목이 아프네요. 차 한잔 할까요? 네. 네, 윤다빈 기자의 활약이 기대되는 코너죠. 발뉴스 타임 시작합니다. 네, 저희 고발뉴스, 개나발, 발뉴스 TV 관련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팟빵 아이디 인끈? 네. 42살에 눈을 뜨게 만든 당신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두두차. 네. 아이디 두두차. 네. 사실 정기구독 신청을 워낙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또 사연이 정말 수십 개, 수백 개가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멘붕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 멍한 상태입니다. 화도 나고 가만히 앉아서 눈속임과 사람들을 기만하는 뉴스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TV를 꺼버렸습니다. 트위터를 보고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 둥이 아빠라는 분인데요. 네,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나도 썩었다는 사실에 분개하면서 비록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합니다. 이상호 기자님, 고발뉴스 스탭 여러분, 국민의 바른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저와 제 아내 쌍둥이들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번 선거 끝나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 저도 참 걱정이 많이 됐었고요. 특히 우리 이상호 기자 참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성원을 해주시니까 그냥 울컥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대선 이후에 우리 고발뉴스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아직 이상호 기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예. 어떻게 우리 지금 방송을 계속하는 거 맞는지 접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저희는 사실 낙검수는 MB 각하 헌정 방송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국민 헌정 방송이라고요. 예, 국민들이 계신 한 저희 뉴스는 계속될 거고요.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네네. 대통령 이제 당선인이 나왔고요. 국민들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십니다. 네. 국민들의 생업은 계속되고요. 국민들의 절망도 그리고 또 현실도 유지가 됩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고발뉴스도 그 자리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힐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희 고발뉴스 시작을 했어요. 네네. 일단 오는 수요일 날 저희가 또 힐링 특집 발뉴스 TV 저희가 목요일 목요일 날이죠. 네네. 네네. 목요일 날 생방송으로 이제 목요일로 저희가 바뀌는 거야. 네. 그러면 TV 편성 시간이 좀 예, 변경이 예.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생방송으로요. 네네. 그렇게 예. 해서 올해 2012년 고별 방송을 마치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 새롭게 좀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경력 기자 그리고 네네. 또 인턴 기자를 뽑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고 계신데 4세 확장하는 거예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네. 어둠이 촛불한테는 대목이죠. 그렇죠. 그럼요. 어두울수록 그렇죠. 저희는 촛불 많이 켜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많은 분들 지금 지원해주고 계시고 또 후원도 계속되고 있어서 네. 용기를 갖고 더 좋은 분들 기자들 많이 뽑아서 현장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두 주 정도 정비 시간을 갖고 개나발은 1월 14일 그리고 발뉴스 TV는 1월 17일부터 다시 다다음 주 정도 한 2주 정도 쉬고 시작을 하는 1, 건가요? 2주 정도 예, 쉬고 예. 여러분들과 다시 힘차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충전하고 만나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나발 오늘 순서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자, 클로징 또 우리 박 작가님이 우리가 제가 소라 누나 애인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 지금 일종의 그 힐링 드라마인가? 소라 씨? 상우 씨 왔어?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상우 씨 아무렇지도 않아? 난 지금 아직까지 꿈꾸고 있는 것 같아. 지금도 결과가 믿어지지 않네.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희망이 없어. 우리 앞으로 5년 괜찮을까? 소라 씨, 왜곡된 언론으로 거짓에 눈 멀어도 우리에겐 진실을 볼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잖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다 지쳤다고. 어디서 그런 진실을 보겠어? 우리 발뉴스, 고발뉴스 있잖아. 뉴스타파도 있고. 낙검수가 계속 될까? 여하튼 5,000개의 팟캐스트들이 있잖아. 합치면 진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 국민방송국 만들면 되잖아. 막강한 힘을 우리가 보여주자고. 그래서 전국 곳곳에다가 방송해서 진실을 알리자는 거야.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그럼 지금도 국민들 성원들이 쇄도하고 있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럼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그치? 그렇지. 빨리 일어나서 우리 다시 나가자고. 그래 알았어. 힘내자 우리. 그래.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꺼진 불이라고요? 아닙니다. 냉전 수구 세력들의 종잣불입니다. 독재자 전두환의 공식 추적자를 자임하는 저의 10년 탐사 기록 신간 이상호 고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영화 26년의 배경 이야기라면서? 읽다 보니 이 기자가 소송 58번 당한 뒷얘기들이 총 망라되어 있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도 있습니다.